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몰아가면서 갖가지 폄훼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의 중상 비방 모략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 여러분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나라에 핵무장을 하는 것이 바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간첩, 역적, 여적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간첩들을 소탕하는 일이 먼저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지금 진지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자, 저는 핵무기도 중요합니다만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들, 간첩 세력들, 친북, 친중 세력들, 종북, 종중 세력들, 이런 역적의 패당을 소탕해서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깔끔하게 제거해서 없애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기묘하고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같은 저런 허황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지금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해 본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늦은 후회죠. 사후 약방문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예요. 자, 그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은 오늘날의 그 후과가 커도 너무나도 크죠. 온 강토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죽고 지금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저 참극과 피해 상황들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 정글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세계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철저하게 패싱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보여지는 JD 벤스 부통령으로부터 아주 합리적이고 이치에 딱 떨어지는 말로 참 교육을 받고 떠나갑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혹은 우크라이나의 대표자라고 하는 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우리도 언젠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강화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낼 수 없다라면은 이번에 패싱당하는 꼴과 똑같은 꼴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한반도에서 미국이 우리를 패싱한다. 한반도 한국에서 한국을 패싱한다는 것은요, 바로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패싱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핵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제가 볼 때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핵무장 중요합니다. 핵 잠수함도 우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SRBM은 게임 체인지 역할도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죠. 또 핵 추진 항공모함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핵 연료로 가는 이지스함도 필요하겠죠. 자, 지금 당장의 우리나라 핵무장이 기묘한 것만큼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적, 간첩, 반역의 무리들을 속간해서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볼 때 깔끔하게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그 역적, 반역 도당의 무리들의 새끼들까지도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에서는요, 지금 자유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요,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봐야 됩니다. 피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은 지켜질 수도 없고 번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머리가 나쁜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핵무기를 왜 만들려고 하는가? 핵무기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물으면요, 이구동성으로 마치 짜 맞춘 듯이 얘기할 거예요.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 과학기술 수준이 어떻습니까? 맘만 먹으면 몇 달 안에 핵무기 만드는 건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실력이, 우리나라 민족의 능력이 이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다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즘에 이 철딱서는 정치인들 있죠. 뭐 대구시장, 뭐 동작구 의원, 나경원,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 뭐 각종의 국민의힘에 있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 머릿속에는 불어터진 우동사리밖에 없는 것 같아 보면은. 응? 자, 대통령이 이렇게 고초를 겪는데도요, 입 쳐닫고 앉아갖고 내각제 개헌하겠다고 나서 있어요. 누가? 권성동이하고 권재희,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응?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 만약 이번 주 내로 탄핵이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부정선거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돼서 끝났어. 그러면 부정선거를 누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부정선거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든 뭐든 선거를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리짜이밍 같은 종중, 종북, 친중, 친부 인사가 대통령을 당선할 수 있죠. 왜? 거짓말로 불법으로 조작할 텐데, 부정선거가 진행될 텐데.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고치지도 바꾸지도 않고 그저 그냥 대통령 자리에 탐이 나가지고 얼른거리는 이거 홍준표나 오세훈이,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닌 거야, 이것들은. 응? 자,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이 같은 자가 다시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핵무기를 갖고 누구를 위협하겠습니까? 똑같은 물을 먹어도요, 물소가,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돼서 나와요. 근데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죠. 독극물이 됩니다.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유 시민들이, 애국 우파 진영이 이 자유민주공화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한다면 핵무장은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응? 저 핵무장 하는 거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핵무장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로 간첩과 반국가 세력들, 즉 종중, 친중, 종북, 친북 세력들을 대청소하는 겁니다. 말이 청소지, 그냥 쓰러는 정도가 아니라 뽑아내고 제거해서 전부 다 생물학적으로도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핵무기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부정선거도 다 밝혀내지 못하고 끝장을 못 내고 이런 종중, 친중, 응? 종북, 친북, 이런 것들에게 만약에 정권을 넘겨준다? 그러면 오히려 얘네들이 북한과 중국을 도와서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꼴이 나오겠죠. 응? 지금도 혐의를 하고 반일하고 극일하자고 날뛰는 조국 같은 애들이 있는데, 이런 철딱서는 좌파 애들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얼마나 기고만장해가지고 함부로 날뛰겠습니까? 응? 이런 점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근본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할 수 없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는 선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의 안보상의 걱정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미국과 협조해서 이 나라 내부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즉 좌익, 종북, 종중, 반국가 세력들을 다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부터 막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또 그것을 증거로 해서 민주당 이런 것들을 다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대대적인 청소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 제거되고 나면, 쓰레기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핵을 갖는다 하더라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는요, 중국 공산당과 북의 대남 공작기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중국의 간첩 세력들, 좌파 역적 세력만 없애버린다 한다면 그다지 다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가 없다 하더라도 감히 건방지게 우리나라를 협박한다거나 위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이 한반도 내에서는 수많은 간첩들, 종북, 친중 반역자들이 지금 숨쉬고 암약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야말로 북한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핵무기보다도 더 훨씬 위험한 존재들임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에 시한폭탄을 꽂고 폭도로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이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진짜 적은요, 바로 우리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중국과 북한에 충성을 하는 이런 자들이죠. 자, 지금 만약에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 리는 없죠. 그러나 설령 만에나 철수한다 하더라도요, 북한이나 중국에서 함부로 핵무기를 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쏘지 못합니다. 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지금 수백만의 간첩들이 있죠. 또 수백만 명의 역적들이 있죠. 또 이런 것들이 북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북한 괴뢰군들 120만과 합세를 해서 무슨 짓을 하게 되면은 순간에 끝장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는 또 불리한 것이 한국에 중국인들이 150만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이 자들이야말로 정말 해충들 가운데 해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이죠. 민노총 조합원도 지금 수백만 명 됩니다. 자,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금 50년 10월 19일 날부터 밀물듯이 내려왔던 중공군들 때문에 그 중공군들이 자그마치 전쟁 기간을 통틀어서 298만 명, 근 300만 명이나 쳐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도요, 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온 중공군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또 유엔 연합군들이 한때는 그들의 세에 밀려서 우리가 뒤로 후퇴했던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사후퇴 같은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잊어서 되겠습니까? 김일성이, 저 가짜 김일성이, 김성주, 저 양아치가 한 말이 있어요. 항상 내부의 적 한 명이 바깥에 있는 적 일개 사단보다 더 두렵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김성주 이놈의 자식은 원래가 건달 양아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당시 이 가짜 김일성 김성주는 중국 화교들이 북한에도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했고 결국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서 중국인들을 무더기로 지금 끌어들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을 국가기관이나 정책까지 입문을 시키고 각종 대학에다가 공부를 시키고 애국 유공자들의 받는 그 특혜보다도 더 많고 더 큰 혜택을 주면서 간첩을 키워주는 적들의 간첩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이런 멍청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어디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지금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다른 나라 간첩들을 척결하고 제거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요, 오히려 이런 간첩들을 받아주고 그런 간첩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죠. 지금 조선족들 중국인들에게 주는 게 25가지 혜택이 있죠. 따라서 지구상에 간첩과 역적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간첩과 반국가 세력들, 이 역적들을 가장 먼저 때려잡아 죽여 없애야 됩니다. 자, 지금도 썩어빠진 종중 정치인들, 부패 정치인들이 국가의 기밀을 팔아먹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실의 김태호 1사장 같은 경우도 국정원과 기무사 기밀을 팔아먹고 300만 원이나 되는 벌금을 받았던 자인데 뭘 어떻게 해가지고 윤 대통령 눈길을 가렸는지 그 김태호 같은 아이가 아직도 국가안보실의 1차장으로 있어요. 4번째 국가안보실장이 왔는데도 이 녀석은 안 바뀌고 있어요. 윤 대통령 이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날려댈 게 안보실의 김태호입니다. 하기야 문재인 같은 자는 대통령까지 돼서 국가의 기밀을 팔아먹었는데 국가의 기밀을 송두리째 김정은에게 넘겨주는데 뭘 더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문재인을 잡아서 조사를 안 하죠. 전혀 수사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기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이요, 좌경화되어 있는 사법기관, 판사들이죠. 이 법정과 재판부, 심지어 헌재까지, 헌법재판소까지 모든 종북 좌익 좌파들이 깔고 앉아서 이것들이 간첩과 반국가 세력들, 이 역적 세력들을 지금까지 살려주고 보호해준 결과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라 모양이 이런데도 핵무장부터 서둘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간첩들과 반국가 세력들부터 잡아서 척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도 반국가 세력들, 간첩들을 먼저 척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영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죽 써서 개 준다는 우리 속담 있죠. 결국 죽 써서 이북 승냥이들에게, 중국 똥떼놈들에게 그놈들의 아가리 속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터 넣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오늘같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서 바보 같은 판단, 어리석은 판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승희입니다. 고맙습니다.